뉴스 비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의 박찬주 사랑. 요거 제가 요 분이 아마 매경에 있는 기자분이 아닌가 싶은데, 김기철 기자. 네. 이분 글을 제가 자주 읽는데 되게 재밌어요. 취재가 잘 된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영입을 시도한 게, 아이고, 너무 커졌다. 그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박찬주를 계속 접촉을 했나 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게 중요하네. 박찬주가 박지만과 육사 동기래요. 또 그쪽 라인이네. 그러니까 친박의 박근혜한테 최대한, 이른바 박근혜 어드밴티지 공천이네. 그랬구나. 그랬어. 요거는 제가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동료 김기철 기자의 페북 글인데요. 아마 취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황교안이 아마 법률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일단 불기소가 됐으니 문제없는 거 아니냐.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리겠지만, 이 갑질 사실관계는 맞아요. 감따기 하고 뭐 온갖 잡일시킨 건 맞는데, 그거를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뿐이에요. 죄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검찰의 관점에서. 엉터리죠, 엉터리. 판결문도 엉터리고. 자, 그거 이유는 설명해 드리는데, 여하튼 엉터리 기소, 엉터리 판결인데, 그거 사실관계는 맞다니까요. 갑질이 있었어. 황교안이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갑질 자체, 이게 처벌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갑질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의 반감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어. 우리 김기철 기자. 재밌네요. 그죠?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의 동기라서 박근혜 어드밴티지 케이스로 공천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반감 수준을 측정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 김기철 기자가 설명까지 해놨네요.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골프공 죽게 했는데, 군인이, 육군 대장이 골프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 행위가 육군 대장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골프공을 주스라고 한 거는 자기 직무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 그냥 허드렛 일 시킨 건 맞는데, 골프 선수가 아니라 군인이기 때문에 골프공 주스라고 한 거는 직권남용 아니래.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검찰이, 아우, 또 이거 화병 도진다. 검찰이 이러니까 욕먹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 포괄적인 거지. 군대라고 하는 건, 사람들, 20대 청춘들을 가둬놓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집단의 수장이 시키는 게 모두 다 직권에 의한 것으로 보니까 그 영내 생활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골프공 주스라고 한 거는 군인으로서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불기소 내렸다는 거예요. 황교안의 후예들이. 근데 황교안 입장에서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 동생들이 잘 알아서 불기소 했네? 그럼 내가 뭐 박근혜 어드밴티지로 공천하지. 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박찬준 심지어 폭로한 공감병이 관심사병이다. 소위 말하면 왕따사병이라고 박찬주가 왕따를 시켜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제가 검찰이면 민주의 이름으로 기소할 거예요. 왕따 만드는 것만큼 영혼을 상대로 테러 짓입니다, 저 왕따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에 보낼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박찬주가 공식 석상에서 임태훈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 정말 너무도 중요한 어,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인데 충격이죠. 임태훈 씨뿐만 아니라 모두의 충격입니다. 자, 이 군 인권 문제, 삼청교도소, 제가 삼청교육대 죄송합니다. 지금 남은 인권 문제가 형제복지원 문제와 사실 삼청교육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고 사회 정화 차원에서 불황자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을 한 곳에 청소한 거야. 인종 청소처럼.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휩쓸려 갔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한테 용돈 안 줬다고 해서 홧김에 그냥 머리 확 밀고 술 먹다가 끌려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 실제로 억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고 나아가서 전과가 있거나 무슨 약간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껄렁껄렁한 쪽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인권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었어. 실제 그 삼청교육대 내 시체 처리 공장이 있다는 이 증언은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해요. 한탄강 근처에 시체 소각장이 있었다고 해서 제보를 주셔서 저도 지금 취재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셨기 때문에 권리 구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나 학생들처럼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권리 회복이 잘 돼. 조직이 있고 좀 배운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상당히 억울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분이 어, 그 삼청교육대 피해자신데 이게 인권운동연합이란 말이야. 삼청교육대 도심 한복판 시위 중에 할복하시기도 했단 말이야. 이게 권리 회복, 명예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박찬주는 거기다 대고 삼청교도소 보낼 놈이라고 삼청교육대 보낼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자, 뉴스 비평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손가락 때문에 7명 숨졌다. 우리 지금 악플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추락 헬기에도 저주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게잡이 배에서 작업 중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는 거예요. 왼손 엄지손가락 1000마디가 절단됐대. 여기가. 제가 저 아이가 통학버스 타고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얼마 전에 당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가는 차 안에서 사고 났는데 기절했다가 일어나니까 운전수가 안 그래도 아이들이 운전수가 너무나 운전하시는 분이 난폭 운전을 해서 막 두려웠었다는 내용의 카톡을 그 사고 전에 나눴던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아들놈이. 근데 정말 속상했던 거는 그렇게 난폭 운전 끝에 추돌 사고 나서 아이가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그냥 버스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월호지, 세월호. 또 다른 세월호. 근데 여하튼 저는 아이 때문에 용인에 있는 조은선 병원이라고 거기에 한 달 반 동안 같이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종합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용인에 있어. 대부분 이 수지 접합, 뭐 발목, 손가락, 손목 접합 사고가 산업체 재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요. 용인이나 광명시 쪽에. 한 달 반 동안 제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절단된 분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밤에 할 게 없잖아. 그죠? 근데 정말 마음 아팠던 거는 이렇게 강남에서 칼질하는 분들이 뭐 스테이크 먹다가 절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체 노동자들이 절단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료적인 시스템이 조금 불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 뭐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 진료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분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보험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건보가. 여하튼 이 산재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발생하는 사고야. 손가락 잘렸어. 6시간 내에 접합하지 않으면 이게 영구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급적 사고야. 만약에 강남에서 칼질하는 분들이 다치는 뭐 그런 거다. 그럼 금방 치료가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분들 노동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병원에 한 달 반 있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밤마다 실려와요. 근데 심지어 뭐 손가락이 여러 개 잘렸어, 복합으로. 근데 이게 둥둥둥 이렇게 말아가지고 택시에서 내리는데 공장에서 한국인 직원이 안 온 거야. 그냥 혼자서 우즈베키스탄, 몽고 그쪽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병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산부인과로 들어가더라고요. 택시기사가 뭐라고 했는데 뭘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같이 병원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내 자식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 저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우크라이나, 몽고 가면 정말 귀한 자식인데 그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먹여 살리려고 와서 손가락이 잘렸어. 완전 복원은 안 되더라도 제 시간에 빨리 접합이 되면 좀 덜한 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 계급적인 사실 아픔이에요. 홍계잡이 배에서 절단됐어. 그건 빨리 접합해야죠. 그런 거 하라고 중증외상센터가 지역마다 생기고 이국정 교수가 닥터 헬기를 띄운 거 아니에요. 그럼 닥터 헬기는 최선을 다한 거고 우리 홍계잡이 선주도 좋은 분이라고 그래요. 피해 입은 분도 얼마나 먹고 살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댓글이 너무나 너무 심해요. 손가락 하나가 큰 사고 쳤네. 손가락 하나 때문에 7명이 사망하다니. 그건 이분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 구형 헬기라면서요.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의료 구조 행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지. 그 피해자한테 이런 댓글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뉴스 비평, 중요한 비평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악플러들이 1, 20대에서 4, 60대로 넘어가고 있대요.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KBS 시청률 보겠습니다. 7.2. 이거는 디제스터. 디제스터가 무슨 뜻이죠?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적이 없어요. KBS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주인인 방송인데, 보통 주중 20%, 주말 뭐 한 10% 정도 됐었는데, 완전 절반 반쪽이 됐네요. 검찰 해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새롭게 우리가 정말 건국하는 마음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점검, 재구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인식이 합의를 어느 정도 얻어가고 있는데 KBS도 저는 해체 수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파국입니다. 시청률. 어제 방송 보면 톱블록 하나 둘 셋 세 꼭지로 독도 헬기 동체 인양 보도를 하고 있어요. 눈치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눈치채셨겠죠? 헬기 동영상 일부 부적절 처리, 깊이 사과. 이게 이 사태 인식이 여전히 아니하다는 거예요. 헬기 동영상, 요거 그 전날 자기네가 찍어서 특종을 했잖아. 응? 자기네가 찍어서 요게 전날이에요. 토요일. 독도 추락 헬기 이륙 영상 확보, 추락 직전 짧은 비행 해서 단독으로 써먹었어. 전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실제 보도한 거에 5배, 10배 수준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돌아선 국민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되찾지.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아픔을 위로해주고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마음을 사는 행위예요. 뉴스. JTBC가 세월호 보도와 최순실 게이트 보도로 마음을 산 거예요. 팩트를 판 게 아니에요. 이건 팩트를 팔고 서둘러서 무마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이륙 영상을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했어. 이틀 전에 있었던 사고. 예. 그러면 당연히 KBS 같은 조직은요. 어떤 조직 같아요? 방송사에는 PD 기자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경영직이 있고 뭐 다양한 직군이 있어요. 근데 다 저널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다 저널리스트예요. MBC도 마찬가지예요. 직군이 다양하게 있을 뿐이지 다 저널리스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뉴스 형식으로 할까, 드라마로 할까, 뭐 PD 수첩으로 할까, 아니면 무슨 뭐 신문으로 할까의 문제지. 이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유해요. 그냥 다 저널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틀 전에 있었던 추락, 이틀 후에 어떻게 넘어왔다고 쳐. KBS 영상 쪽 파노라마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독도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KBS 주장은. 근데 그거를 뒤늦게 확보했어. 핸드폰에 찍힌 거를. 그러면 이 정도 긴급을 요구하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일단 보도고 나발이고 빨리 이게 구조에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단해서 공유를 해야지요. 구조자들과 동시에. 이 저널리즘에 매우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눈앞에서 독수리에 쪼아먹히고 있는 영양실조 어린이가 있어. 그러면 사진 찍는 게 먼저입니까? 독수리 쫓는 게 먼저입니까? 독수리 찍었다가 그 사진 기자 거의 매장될 뻔했잖아요. 아니면 아이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 구하는 게 먼저입니까? 사진 찍는 게 먼저입니까? 실제로 저는 눈으로 봤어요. 87년에 연대 앞에서 집회하는데 철길 위에서 분신해서 투신했어. 어떤 놈들 찍고 있더라고. 저는 그때 처음 본 기레기의 그게 첫 번째 인상이에요. 떨어져서 불 붙어 있는데 찍고 있더라고요. 꺼야지. 그게 저널리즘의 현장 윤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KBS는 국민의 마음을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살려고 노력해야지. 왜? 국민이 주신 돈으로 입고, 먹고, 찍고, 바르고 다 하는 거야. 국민이 화나면은 나는 거지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철밥통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저희 고발뉴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뉴스를 공유하고 있어요. 내가 국민들의 이해와 반하고 시민의 이해와 반하는 짓을 한다? 그럼 고발뉴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신에 되게 주의하면서 살아요. 근데 조직이 커지면 숨기가 편한 거지. 익명성에 이른바 윤리적인 방임이 생기는 거죠. 모랄 해저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때문에 KBS가 다시 거의 해체적 수준에서 재구성돼야 된다. 잘못하는 것보다 잘못한 이후의 행태가 더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일부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 일부라는 말부터 이거 쓰면 안 되지. 그냥 부적절했다.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이거다라고 쫙 써야 돼요. 그리고 책임지겠다. 이들의 주장은 그거야. 헬기가 오는 거랑 뜨는 것만 촬영했다. 근데 헬기가 진행하다 떨어지는 건 안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20초씩 3클립을 공개했어요. KBS에서. 근데 그것만 봐서는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잖아. 진짜 다 찍은 게 뭔지. 응? 그리고 왜 그 친구는 없다고 그랬다가 KBS 그 독도 경비 책임자한테는 KBS가 없다고 그랬다가 영상이. 그분이 페북에다가 항의 글을 올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일이 커진 거잖아요. 남들은 어디에 그 넓은 바다 어디에 빠졌는지 모르니까 KBS가 분명히 찍는 것 같았는데 그 근처 추락하는 지점이 담긴 영상이 있으면은 그렇게 헤매지 않고 시신이 어마어마하게 손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신원 확인을 부탁할 정도로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니까. 저도 한 2달 동안 저희 아이 발목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2달 동안 계속 발목만 보여요. 그 트라우마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신이 그렇게 손상이 될 정도로 구조에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실종자도 없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구조했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만약 안 찍었더라도 어느 쪽에 떨어졌다고 말이라도 해주든가. 아예 안 찍었다고 그러고 전혀 협조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저 멀리서 헬기가 오는 것부터 찍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헬기가 저 멀리 갈 때까지 전 찍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 엔지니어라고 하지만 그 파노라마 카메라 원격으로 조정하는 카메라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면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쭉 왔으면 그거를 찍을 정도의 니드가 있었으면 그 가는 걸 찍을 니드가 있죠. 똑같이.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영상을 안 찍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KBS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는 못 믿겠는데 KBS 자체 조사 결과 휴대전화로 찍었는데 헬기 진행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를 누락한 채 독도 경비대에 주기는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짧고 간결해야 좋은데 짧고 무슨 말인지 몰라. KBS는 어제 오후에야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게 돼서 보도했다. 이게 저는 제일 아주 뒷맛이 안 좋아요.
우리는 죄가 없어. KBS 자체 조사 결과 저 이 엔지니어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이 오후에야 해당 영상 존재를 알아서 그날 저녁에 단독 보도한 거야. 우린 죄가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회사가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숨겼다의 문제보다는 조속히 조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고 초기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사실관계를 밝힌다. 이렇게 아울러 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과드린다. 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 보도국의 부적절한 행위가 더 크죠. 제가 봤을 때는. 여하튼 뭐 이렇게 동영상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요거는 못 믿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 KBS 보도 뭐 헬기 추락과 관련된 사안 말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공수처 설치와 내란음모 특검대 문재인 정권 퇴진. 이거는 11월 2일. 자, 세컨 블록 두 번째 블록의 톱인데요. 이렇게 양비론으로 하고 있어요. 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가보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집회인지. 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사실상 종교단체가 일부 이상한 기독교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정상적인 시민들의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들이 봤을 때는 KBS의 기계적 균형관의 입각에서 봤을 때는 과거 정경련이나 청와대가 뒤에서 부추겨서 이른바 관제 데모가 계속됐었잖아요. 관제 데모도 똑같은 데모인 거예요. 그 집회의 순수성이라든가 내용성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죠. 이를테면 뭐 서울대생, 연대생이 무슨 지난번에 조국 퇴진 뭐 그런 집회를 하면 무조건 중계차까지 띄웠잖아요. 실제로 그 서울대생인지 연대생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더라도 그 전체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 아니고 1, 200명. 더구나 일반 시민이 더 많아. 일베인지 친박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똥오줌을 가려서 보도를 해야죠. 그러라고 걔들한테 우리가 기자하라고 기자증, PD증 준 거 아닙니까? 언론 사주로서의 시민이. 근데 이렇게 똥오줌을 뒤섞어서 공수처 설치 내란음모 특검을 지지하는 시민적 요구와 문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이상한 광신적인 단발말을 이렇게 병치해서 기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KBS에서 여전히. 자기 잘못들을 몰라. 뭘 잘못했는지 몰라. 헬기 추락 보도와 관련해서 똑같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해체적 수준의 재구성 필요하다. 세월호 유가족들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어졌어. 이건 고마워요. 이건 고마운데 그냥 기계적인 구색 맞추기의 보도다. 그러니까 집회를 했다는 거 외에는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죠? 무슨 말이냐면 뉴스를 했다는 생색은 낼 수 있어요 이걸로. 근데 헬기로 20분이면 이송할 수 있었던 구조자를 배로 4시간 넘게 옮겨 사망한 경우가 최근에 드러났어. 그래서 직접 재수사 촉구했다. 이건 되게 단편적인 사안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맥락 뉴스에. 이걸 하려면 앞이나 뒷꼭지에다가 2분 40초에서 2분 50초짜리. 왜 2분 50초라고 말씀드리냐면 인터뷰 4개에다가 문장 14개 정도 구성하면 그 정도 길이가 나와요. 2분 45초 정도가. 설명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서사가 가능한 리포트예요. 2분 45초가.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왜 세월호 유가족들이 나서게 됐는가. 직접 고소인이 돼서. 그 얘기를 하려면 뭘 설명해 줘야 돼요. 여태까지 수사를
지켜봤더니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어 라고 하려면 뭐예요? 그렇죠. 황교안 검찰 법무장관 당시에 경찰과 검찰 수사의 방해 또는 압력, 그리고 그 결과 누가 어떻게 처벌받았나 보여주면 되잖아요. 책임자들이 있는데 책임진 사람이 몇 명이게요? 122명 지금 거론된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그 조그만 쾌속정 타고 갔던 그 정장 한 사람만 아주 약한 처벌을 받았어요. 서프라이즈. 놀랍지 않아요? 그런 걸 보여줘야지. 해경이 엉터리로 수사하고 처음에 국정원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황교안이 찍어 누르고 청와대에서 압력 들어오고 우병우가 장난질 치고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엉터리로 됐다. 밝혀진 거 하나도 없어. 왜 사고가 났고 왜 안 구했는지 왜 죽였는지 하나도 안 된 거를 보여줘야지. 그래야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나선 게 설명이 되지. 이런 건 맥락 저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해줘야지. 그냥 이건 생색낸 거예요, 생색. KBS 수신료 똑바로 내 임마. 야, 개돼지들아 수신료 내라고 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시혜적으로 보도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SBS 시방세. 자, 주말에 올라가요. 특이한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4% 정도 수준의 답보, 장기적인 하향 곡선. 주말에 왜 봤나, 5.4로 왜 올라갔나 봤더니 역시 이 헬기 참사와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네 꼭지로 키웠다. 관심 있는 사건 기사니까요. 그런가 하면 타다 기소. 국민의 절반이 기소 반대하고 불과 25%만이 찬성하는, 여론조사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 있는 기소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청와대에 검찰에서 보고했다 안 했다 이거 논란이 있어요. 청와대에 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직생활 하거나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한 사람은 했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 안 했다고 생각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검찰은 보고했대. 청와대에서 보고 안 받았대.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똑바로 보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게 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초창기에 극우 태극기 모독부대 유튜버들이 나왔을 때 그때 강력한 행정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법적으로든. 그때만 해도 초기였거든. 근데 정부에서 아무런 입장을 안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나 소나 막 뛰어들어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뭐 하루에 수억이 벌린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많이 돈을 번대요. 그냥 막 거의 맹신적으로 투척하는 거야, 돈을. 너무 이미 자라나 버렸어. 그래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이게 늦어버린 거야, 대응이.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관련 부서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방통위가 해. 뭐 청와대 문화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로 쟤는 저렇게 말했는데요.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막 겹쳐. 이럴 땐 어떻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최초에 그 말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자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명시적으로 전달하거나 명시적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면 더블 체크, 중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증거를 남겨야지. 저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좋을 만큼 이 업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었던 거야. 에이,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는 뭐 통상적으로 경험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JTBC 잠깐 볼까요? JTBC 제가 말씀드렸죠. 디제스터, 파국.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손석희 앵커가 없는 기간에도 뭐 한 3%, 4% 정도 지켰어요. 근데 2배 이상 시청률이 곤두박질 쳤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요거 잠깐만요. 다시. 왜 옛날 게 나오지?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지 않는 기간 중에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 뉴스룸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이건 정확하게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JTBC 뉴스룸이 과거에 비해서 뭐 생각보다 낮진 않네요. 손석희 앵커가 없는 주말에 3, 4% 나오던 것이 한 절반 정도 떨어졌고 6%, 7% 나오던 평일 시청률이 4%대로 떨어졌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MBC와 지금 주중 4, 주말 2.5, 주중 5, 주말 4 MBC가 역전을 했어요. JTBC보다 역전을 한 상태이고 SBS랑 MBC랑 거의 지금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JTBC. 어제 뉴스 마찬가지로 헬기 침몰로 하나, 둘, 셋, 네 꼭지. 그리고 역시 국제뉴스의 강한 면모를 JTBC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돌아선 민심은 쉽게 다시 돌아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지사직 기로에 있는데 헌재 가는 게 시간 벌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렇게 기사 쓰면 정말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 지금 방송 중에서 이재명 관련된 기사를 주요 리포트로 실었어요. JTBC 백종훈 기자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세를 퍼붓죠. JTBC도 크게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를 언론 관점에서 전문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조진다, 공격적 보도를 조진다 그러고 호의적 보도를 빨아준다 그래요. 예, 언론 속성, 속어인데 좀 천박하지만 이해가 팍 오시죠? 조진다, 빨아준다. 요거는 조지는 것 같아요. 빨아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정확하게 아주 객관적 스탠스의 기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완전 정보. 뭐 이를테면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그러면 그냥 객관적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서 영화 보고 많이 돈 쓰고 오세요. 라며 부산과 영화제를 빨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거나 조지거나 아주 대체로 그 범주 안에서 해석이 돼요. 근데 요거는 뭐야? 이재명 지사직 기로에 헌재 가는 길 시간 벌까? 시간 벌려고 헌법재판 무슨 뭐 저 유권 해석을 청구한 것처럼 보이죠. 이건 일단은 비판적인 빠른 것보다 조지는 쪽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이거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건 별도 저희가 미디어 뉴스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잠시 뒤에. 자, MBC 전반적으로 시청률 크게 살아나고 있는 MBC입니다. MBC도 마찬가지로 어제 보도 정치인양 하나 둘 셋 네 꼭지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뉴스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언론사, 1인 저널리즘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유튜브가 언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절반을 넘어섰어요. 이제 대세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영 언론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냐? 지금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양국 대통령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11분 동안. 상당히 양국이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야. 뭐냐면 16시간 일하고 영양실조로 숨졌다. 참혹했다. 증언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수십 년 전, 이 징용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수십 년 전, 42년에 끌려와서 해방 이후에 풀려났는데 인터뷰가 70년대야. 69년. 그러니까 뭐야? 20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징용이 끝나고 20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막 인터뷰가 채록된 거야. 당시 그 학자에 의해서 제1사학자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처참한 노역 현장의 모습과 징용 과정을 육성으로 담았어. 그게 500개 분량의 카세트 테이프래. 이거 분석하려면 혼자 못해요. 이거를 500개를 다 녹취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 인력과. 이런 거 하라고. 1인 미디어랑 경쟁하지 말고. 이런 걸 하라고. 경쟁해도 지잖아.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8,600명, 거의 10,000명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공중파 뉴스 해도 실시간으로 2, 3천 명밖에 안 보잖아, 지금. 1인 미디어랑 경쟁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라고요. 그거를 MBC가 단독 입수해서 그 처참한 징용 과정과 노역 현장, 영양실조로 딱 굶어 죽었대. 16시간씩 일하고. 이런 것들을 다 녹취를 만들고 다 분석했어. 그래서 현장, 당시 징용 현장을 추적한 리포트예요.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런 걸로 또 다큐도 만들고. 응? 그렇게 하라고 MBC. KBS한테는 하라는 일 못하겠다. 요즘 하는 걸 봐서. 자, 20도 영하.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이었대. 14명이 함께 왔는데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많아서 12명이나 죽었대. 3,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망갔대. 일본 놈들 하는 얘기처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가운데 한일 간에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책 쓰고 뭐 그런 띵가띵가 태극기 모독 부대들은 그러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우리가 통합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까? 강도 높고 강제적인 교육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적어도 이 민주공화국 처절한 선조들의 항일과 반독재의 산물로 얻어진 이 민주적인 영양분을 저들에게 똑같이 제공한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간에 3,000명 이상 동등하게 한일 간에 차별 없이 대해줬으면 도망갔겠냐고. 어? 태극기 모독부대 사람들아.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납골당도 있어. 이분들 제1학자 정말 감사합니다. 후쿠오카에 계신데 후쿠오카 조선인 강제연행 연구회 사무국장이시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됩니다. 박강수 선생님 이름도 그대로야. 응? 제1사학자가 평생을 걸고 수집한 증거물들, 이런 거 MBC가 좀 해야 됩니다. KBS는 글쎄요, SBS는 글쎄요, JTBC 글쎄요. 글쎄요.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도록 공중파들이 나아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상호의 뉴스 비평 계속해서 해처리 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